이번에는 세 번째 기둥에 해당하는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문은 어떤 조건이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데 보통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문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코딩적으로는 if문을 많이 쓰기 때문에 if문이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if라는 조건에 의해서 실행하는 게 분기가 된다라고 해서 분기문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분기문은 이제 이해를 돕고자 비유를 해보자면 일종의 갈림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갈림길,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갈림길을 만나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은 어떤 길은 건너뛰어서 간다든지 하는 경우도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건문이고 그 다음에 if문, if를 많이 쓰기 때문에 if문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코딩 해보겠습니다. 결과창에 시각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볼게요. 갈림길 시작 이렇게 출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다 갈림길 나왔으면 갈림길 끝 이것도 명시해서 출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런 해보면 갈림길 시작과 갈림길 끝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 사이에 예를 들어서 자, if문은 이렇게 갑니다. if 쓰시고요. if 그럼 소괄호 열고 닫고 이 소괄호 안에 조건을 넣습니다. 뭐 비교인 걸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5가 0보다 크다가 아니죠. 5가 0보다 크냐라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프로그래밍에서 5가 0보다 크냐라는 질문입니다. 크다라는 선언이 아니고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 결과는 지금 5가 0보다 큰 거니까 그러니까 true가 되겠네요. true. 요거는 사실은 true와 같은 거라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소괄호 끝나면 이렇게 콜론, 점점입니다. 콜론을 넣고 엔터를 치시면 요 시작점이 달라지죠. 요 시작점이. 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동으로 엔터를 치면 탭이 들어가지만 만약에 탭이 안 들어간 경우는 직접 우리가 탭을 이렇게 탭 이쪽 키보드에 탭을 넣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파이썬은 탭이 문법 중 하나예요. 꼭 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린트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할 거냐면 0보다 크니까 양수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run 하면 요게 뭐라고요? 사실은 true란 말이죠. true. 질문에 대한 답인 true. 땡땡, 그러니까 콜론. 그 다음에 이게 탭 들어간 거는 요 if의 조건이 참일 때, 즉 true일 때만 실행합니다. true일 경우에만 실행. 그래서 run을 해보면 잠깐만요. 됐네요. 이게 가끔씩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좀 하시다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림길 시작. 그 다음에 요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죠? 양수이다. 그 다음에 갈림길 끝. 자, 만약에 제가 여기 -5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는 0보다 크냐라는 질문이고 그 얘기는 여기에 대답인 false가 들어간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럼 false면 true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요 탭 들어간 요
프로그램 이 코드는 실행하지를 않습니다. 왜? true일 때만 실행할 거기 때문에. false면 건너뛰어 버려요. 실행 안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run을 하면 갈림길 시작하고 요거 실행하지 않고 바로 갈림길 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만약에 이 갈림길 끝조차도 탭이 들어갔다면 요 if문에 종속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일 때, true일 때만 실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탭 들어가 버리면 이제 갈림길 시작만 나오게 되는데 또 약간 버벅거리네요. 네, 갈림길 시작. 그러니까 갈림길 끝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if문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다시 양수로 바꾸면 그때는 여기 true니까 종속된 얘네들이 다 실행이 될 겁니다. 양수이다 갈림길 끝. 그래서 탭이 문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시 -5로 가면 안 되고요. 이 탭을 없애면 이제 얘는 이 if에 종속되는 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if 문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요 -5를 변수 사용해서 가볼게요. A는 5다 라고 변수를 사용하고요. A. 그 다음에 요 -5 대신 이렇게 A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5가 0보다 크냐가 되는 거죠. 변수 A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이면 양수이다 라고 됩니다. 자, 갈림길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else라고 칠게요. else. 그 다음에 또 콜론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탭 들어가죠. 프린트 일단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음수이다. 자, 이 else는 아니면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 위에 if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 if에 붙어 있는 else입니다. if 없이 else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if문의 비교 결과가 false일 경우에만 실행하는 겁니다. false일 경우에만. 그러니까 자, 지금 A가 5죠. 5가 0보다 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true니까 어떻게 되냐면 양수이다 요것만 실행이 되고요. 이 else 쪽에 해당되는 얘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true일 때는 얘만 실행이 되고요. true일 때만 실행되는 거고 얘는 false일 때만 실행되는 거니까 여기가 true일 때는 얘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림길이 되는 거죠. 이쪽 아니면 저쪽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A를 -5로 바꾸면 이번에는 자, 음수이다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가 0보다 크냐라는 질문에 false니까 대답이 false니까 true일 때만 실행하는 얘는 실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false일 때만 실행하는 얘만 실행하는 거죠. 얘만. 이렇게 갈림길은 if문과 else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얘가 true일 때, 얘가 false일 때. 근데 사실 수학적으로는 완벽한 코드는 아니죠. 왜냐하면 0이면 사실 0은 우리가 음수, 양수 아니고 0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0이면 음수라고 나옵니다. 수학적으로는 오류죠. 근데 프로그래밍적으로는 맞아요. 왜? 0이 0보다 크냐라고 물었을 때 false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수학적으로 더 완벽하게 해야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 갈림길이 지금은 2개의 갈림길인데 꼭 2개의 갈림길만 만들 수 있느냐?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 갈림길은 4차선이 아니군요. 그 뭐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개 도로 있듯이 3개, 4개 이렇게 갈라지듯이 이것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else 다음에 다시 묻는 거예요. if로. 근데 파이썬은 else 다음에 if 묻는 거를 줄여서 사용합니다. elif로. else if인데 이걸 줄여서 elif라고 쓰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 들어갈게요. 다시 A가 그러면 0보다 작으냐라고 물었을 때 그럼 얘는 이제 요 elif의 조건의 결과가 true일 때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if가 true일 때고 얘는 elif가 true일 경우 다시 if니까 물론 이 조건은 이 if가 false일 때 비로소 들어오긴 합니다. false일 경우에 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요 샵 앞에 붙인 거는 주석이라고 해서 색깔 다르죠 지금 주석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밍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 위에서부터 실행하다가 이 주석 만나면 주석부터 이 붙어 있는 애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else if니까 여기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여기가 false이면 들어오는데 다시 if를 만났으니까 얘가 true일 때만 실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else라고 또 콜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요 elif가 false일 때 실행을 합니다. elif가 false일 경우에만 실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구조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첫 번째 어떤 A 변수가 0보다 크면 양수이다. 0보다 크지 않으면 로 넘어오죠. 다시 묻습니다. 그럼 0보다 작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작으면 음수이다. 근데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계단식인데 이미 여기 왔다는 얘기는 여기 왔다는 얘기는 여기 왔다는 얘기고 여기 왔다는 얘기는 얘가 false일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양수 아님. 그죠? 일로 왔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다시 0보다 작으냐 물어서 아닌 걸로 왔으니까 이거는 음수도 아님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미 여기 왔다는 얘기는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을 수는 있겠죠. 물을 수는 있겠지만 elif로 다시 물을 수는 있겠지만 뭐 남은 게 뭐죠? 사실은 0이니까 A가 0과 같으냐는 자 다시 넣는 두 개입니다. 넣는 두 개. 이래야 0과 같으냐라고 묻는 거죠. 그죠? 근데 수학적으로는 어떤 숫자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면 0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얘는 물어도 되지만 안 물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남은 거 0밖에 없으니까 0이다. 출력을 하게 되면 자 지금 0이죠. 0이면 이렇게 0이다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만약에 elif 해서 A가 0이다 해도 0이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추가로 여기 else는 이 if에 연결되는 거지만 탭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같은 여기 위치입니다. else는 if와 같은 위치이지만 if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 if와 결합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고 0도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이 else를 왔다는 얘기는
이 else에 왔다는 얘기는 요거에 else고, 여기 왔다는 얘기는 요거에 else고, 그죠? 여기 왔다는 얘기는 요거에 else니까 양수도 아니고 엄수도 아니고 0도 아니래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절대로 실행되지 않음입니다. 왜냐면 수학적으로 양수도 아니고 엄수도 아니고 0도 아닌 수는 없지 않나요? 그죠? 자연수에서는. 아니 뭐 실수 개념에서는. 뭐 만약에 이거 찾게 되면 네, 댓글 남겨주시면 네,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돌아와 볼게요. 요게 0은 굳이 체크 안 해도 된다. 수학적으로는 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else면 된다라고 그랬죠. else면. 당연히 0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약간 프로그래밍이 제가 연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계산기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수학적 지식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이렇게 프로그래밍과 수학적 지식을 이렇게 잘 연결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뭐 요거까지 있는 코드 짠 사람과 그냥 요거면 된다라고 짠 사람은 결과는 똑같지만 좀 더 뭐라 그러죠? 잘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이렇든 저렇든이긴 한데 그래도 프로그래밍 이제 앞으로 쭉 하시다 보면 수학적 지식과 또 결합이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아직 배우는 뭐 초중고 학생들이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수학에 대한 재미도 조금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단순히 이렇게 이거 어디다 써라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적용해보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프로그래밍과 수학은 이렇게 약간 같이 가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이제 뭐 재밌게 해보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번에 if문이죠. 우리 if 썼으니까 분기문이라 하기도 하고 조건문이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교가 들어가서 비교문이다 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비유하자면 갈림길을 만드는 거다. 갈림길을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갈림길은 뭐 if만 있는 어찌 보면 그거는 건너뛰는 거죠. 건너뛰는 거. 그 다음에 if와 else가 만나는 두 개의 갈림길이 있을 수도 있고 if와 elif와 else로 구성되면 이제 세 개의 갈림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속 elif 달면 4개, 5개, 6개, 뭐 10개의 갈림길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